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7월에 증시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말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쉬는 게 참 답일 수 있는 장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장중 매매가 상당히 버겁고 어렵습니다. 시장 주도주 안에서는 매매가 가능한데 이 가끔 비주도주를 건드렸을 때 이게 한 번씩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매매하면서 이렇게 당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정강 후약이 거의 일주일 넘었어요. 아니죠. 2주가 넘었습니다. 즉, 종가 부분에 사서 시가 부분에서 날려버려야 될,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연속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주도주 위주로의 매매 전략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도 지금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고 있고요.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이 바닥의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면 적어도 이런 고가권을 못 한다면 이런 바닥권에 싸다 생각해서 매수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시장이 정확히 바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으로 오늘 개인의 매도가 나왔다 뿐입니다. 개인 매도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40억이 정도 뿐이지만 이런 부분이 내일 얼마나 더 나올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이 지금 죽기 살기로 팔고 있어요.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돼야 됩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는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한국만 글로벌 왕따가 되고 있고 한국 경제만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막 포장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곡소리가 점점 들릴 수 있는 장이 가까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망한다. 한국 증시 망했다, 한국 경제 망했다라는 소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분명히 바닥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제 다우는 하락을 했어요. 일단 경기 관련된 캐터필라라든지 등등 이제 중국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일단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기술주 중심에서 특히 이 반도체 장비 쪽 관련해서는 좋았습니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 등등 회사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도 반도체 관련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주 쪽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간밤에 북한이 이제 발사체 두 발을 발사를 하고 이거죠. 발사체 두 발 나가고 또 간첩 검거되고 등 이런 남북 경협 쪽에 노이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전날 러시아, 중국 쪽에서 이런 독도 인근 해역에 비행기가 출범하고 이런 관련 쪽에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있다가 북한까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시장을 하락을 좀 압박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아파요. 힘들고. 하지만은 예전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압박을 했을 때가 항상 단기 바닥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바닥 징후가 서서히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한 부분이죠. 일본에서 3만여 건의 의견, 즉 90%가 찬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포는 아직 안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우선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 기관 투자자의 매도를 더 추가했고, 아마 이게 전부 다 이제 매도가 아니라 로스컷도 있을 겁니다. 로스컷도 있을 거고, 매니저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과 기관의 스위칭이 막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 거기다가 매도를 하게끔 로직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요소가 복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려 가지고 시장이 급격하게 좀 밀렸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시장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특히 오늘 LG화학 그리고 어제 삼성전기 등등 하락이 좀 깊어져요. 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죠. 엄청나게 SK.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메이저급 뭐 애플이라든지 뭐 등등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찾아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냐 없냐라는 등, 또 뭐 디램의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등 해서 일단은 네, 이쪽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닝 쇼크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IT를 보고 있고 IT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섹터를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그리고 오늘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또 새로운 섹터의 종목이 하나 튀어나왔죠. 파우치 필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이야기에서 뭐 KPM 테크가 상한가 가고 율천화학이 2등이 갔는데, 일단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재주 안에서 그저께죠, 2일 전에, 그리고 어제 동진 세미캠 장중 반등이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동진과 후성을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어제는 뭐 9,300원을 후성을 줘서 양호한 흐름을 봤고, 오늘도 저가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주 어제 일단은 한번 1차 매수가 돼서 한번 했고, 오늘도 에이스토리를 공략을 해서 좀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내일 하루까지만 더 보려고 해요. 지금 신규주 상장주에서 오늘 또 윌링스 상한가 갔죠. 그리고 데모 오늘까지 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컴퍼니 K 이제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 이걸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내일까지만 단기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V 노광장비 미세 부품 섹터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네,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주 오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영향인데, 그래도 기관 혹은
혹은 외인이 사고 있는 섹터니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소문난 잔치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시장 리뷰를 하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죠. 장중에 이제 라이브를 항상 방송을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주 하죠. 이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 투매 할 때 수급, 개인하고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개인하고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고, 오늘 한 가지 양호한 거는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네요. 보면 지금 지수가 빠지는 기간 내내 개인들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 기간에 뭐 누적으로 본다면 얼마일까요? 대충 봐도 6, 7천억은 돼 보입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개인들이 이제 많이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수급이 한 3일만 이렇게 좀 팔아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제 바닥 징후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면에서요. 그리고 뭐 해외 증시 한번 보죠. 항생 일본 0.25% 상승했고요. 유럽도 다 상승, 상해도 상승, 심천, 상해, 독일, 대만, 니케이, 반도체 다 상승인데 국내만 상승을 못해요. 즉 왕따가 돼버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지수는 상당히 부담돼요.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에서 이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 이제는 크게 밀릴 수도 있죠. 안 깨고 내려오고, 아직까지는 생각은 이 짧은 구간에서 이런 박스 횡보를 보일 걸로 코스피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도 깨버렸어요. 지금 직전 저점도 깨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는 투매의 구간인데, 이 투매의 이 아일랜드 갭이 있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엄청 심각해집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무조건 받쳐줘야 되고, 이거 깨면 이제 혹자는 그럴 수도 있죠. 말 그대로 500포인트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깨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깨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근데 추세는 너무도 안 좋아요. 너무도 추세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 이상, 수급은 3일 이상 들어와야 된다. 3일 이상 인이 돼야,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잡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일단 3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래 꼬리 잡고 금요일날 이런 돛지 형태 나오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되겠죠.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규제를 빨리 철폐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증시에는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갈게요. 삼성전자 오늘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양매도가 나왔네요. 기관 외인에서 이때 한번 나오고 지금 모습 자체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돌파가 나와야만 가는 거고요. 돌파 안 나오면 좀 힘들어요. 대신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빠지면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만 돌아준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워낙 이런 쪽에서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두 섹터에서 지금 보면은 증시가 하루 거래대금이 한 4조 정도 나오는데요. 4조 정도 나오는데 이 두 종목이 7천억, 8천억을 매매를 하고 있으니 나머지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IT가 버텨는 주고 있다 정도로만 IT를 보고요. 오늘부로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다 빼겠습니다. 한번 보고만 갈게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따라가려고 했어요. 갭을 떠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 기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돼 버렸네요. 이쪽은. 그래서 빼고, 그리고 셀리버리 지난번에 한번 매매를 하고 붕괴가 시켰습니다. 이거 이렇게 붕괴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하지만은 동성제약 의 케이스를 한번 보죠. 상을 치고 이 상자리 깨고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리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고 일단은 상자리까지 빼서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 21선을 회복을 안 하면 매매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회복을 하면 매매를 하고요. 회복을 안 하면 보고만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삼화전기 오늘 의미 있는 가격대 다 줬어요. 의미 있는 가격대 다 줬고 이 구간에서 버티면서 올라가는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위에는 5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이 매물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흐름 나오는지 보고,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후성, 동진 세미캠 종가 부근에서 이제 들어갔고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요. 어제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시가 올리고, 얘는 어제 종배에서 재미를 못 봤고 후성만 좀 매매해서 재미를 봤는데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5일선 안착하고 5일선 위로 강하게 뽑아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후성이 오히려 더 약한데 일단 내일 21선 터치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시간에는 요새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종목이 다 손절하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 종목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오늘 종가로 사실 그 공작기계는 서암, 그 다음에 탄소소음기는 아진산업 이렇게 봤는데 아진산업을 좀 못 산 게 너무나 아쉽네요. 아진산업을 이제 놓고 그냥 오늘 소재만 종가 베팅이 들어가고 아진산업은 내일 시가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진산업은 좀 못 산 게 아쉽고, 일단 아진산업은 시간외 상한가니까 만약에 얘를 좀 이 상자리가 지금 금액이죠. 이 상한가 자리 여기를 강하게 치고 눌려준다면 한번 봐볼게요. 얘는 내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은. 근데 서암기기공업은 일단은 공략을 못했고요. 서암은 못하고, HB테크놀로지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네요. 수익도 수익 계좌에 상당히 낮다가 지금 다시 눌렸는데, 일단은 지수랑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탓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 탓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기를 일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 들어온 부분은 긍정적인데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지수가 가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OLED 쪽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피스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밀려서 다 밀린 거다라고 보고 있고, LNF 오늘 LG화학이 크게 밀렸잖아요. LG화학이 크게 밀리면서 나머지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지금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좀 밑에까지 봐야겠죠. LG화학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는지. 일단 갭 하락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차전지 LNF라든지 관심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대장주가 흘러내려서 뭐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전부 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 최근 기관이 올렸던 물량을 기관이 던져버리기 때문에 기관을 믿을 수가 없네요. 기관 애들 특히 연기금에서 대량 매도가 나와버려 가지고 좀 신뢰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관심만 가졌다가 매매를 못하는 섹터다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반도체 장비 테스부터 볼게요. 테스 수급은 들어오고 있어요. 테스 그 다음에 PSK 양매수 유니테스트 기관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양매수. 일단은 이쪽 섹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가져보고, 좀 느리더라도 이쪽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이거는 두 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원래 이 자리에서 오늘 LG에서 사실 로봇 1만대 도입 뉴스가 나와서 좀 튀어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흐름에 시장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가지를 못했네요. 종목 자체가 가지를 못하고 바로 밀려버려 가지고 시장 영향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로보로보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만 해요. 이런 형태가 나와서 돌려주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자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금 3일 동안 수급이 좀 악화돼 갖고 제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60일선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60일선 얘도 신규 종목이랑 똑같습니다. A스토리 오늘은 이 구간 13,000원 아래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가 됐어요. 여기서 매도가 되고, 내일도 조금 밀리면 봐보려고 합니다. 13,000원 라인 근처에 한번 툭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면 그때 이제 아래 꼬리를 잡아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고가 돌파해서 지속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MI텍 얘는 매매는 못했는데 일단 MI텍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었어요. 기술력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준다면 이제 눌림을 공략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모습 나오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 같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툭 밀렸다 하면 한번 봐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료가 좋아요. MI텍은 시장 대비해서 글로벌 1위 기업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인수 의향을 보였다라는 그런 기사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재료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협주
시장이 안 좋죠.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런 자리라면, 지금의 이런 자리라면 한번 노릴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은 여전히 ING를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어떠한 반전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저가를 공략을 보려고 해요. 제가 보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 시간에 약간 올랐네요. 남성은 지금 이 21선에 걸렸는데 이거를 넘어서야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차적으로 혼자 여기서 뛰어들어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좀 먹고요.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이렇게 매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내일 올라가면 이거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걸로 보여지나 21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얘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단기로만 보고 이 21선을 회복하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장 굉장히 힘들었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을 좀 다니느라고 카페에 이틀 동안 글을 못 올려 들었어요.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또 글이라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정강 후약을 보일 때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만 매매를 하고 그 이후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가 들어가서 시가 좀 올랐을 때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매도하고 좀 덜 먹어도 괜찮잖아요. 손해만 안 나면. 지금은 시장에서 번다라는 생각보다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 배울 게 많은 시장일 겁니다. 자, 힘든 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은 그 가족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방송은 없을 것 같아서 주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